그냥 주세요. 그냥 두고 정도로? 상관없어. 되게 아 그래? 수진아는 들었어? 우리 유튜브 보고 여기 꼭 오고 싶어가지고. 어머! 나 어저께 면접 갔잖아. 우리 유튜브를 보면서 회사의 기운을 느껴서 근데 얘가 너무 보고 싶다고 계속 하는데 그런데 기분은 좋더라고. 이 유튜브를 봤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감사합니다. 브랜딩이 되고 있는. 아, 그렇지. 시작이네. 회사 브랜딩. 시작, 예. 회사 브랜딩. 우리 그냥 노는데 브랜딩이 되나?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가 빌리집이라는 장소에 왔습니다. 회사에서 워크숍. 네,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 일찍 와서 이 예쁜 장소에서 촬영을 먼저 하려고 했죠. 우리 줄리가 커뮤니티에서 나온 불만 관련한 우리 엄마들의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 좀 나누기로 했죠. 저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에 대한 엄마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거기서 오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읽혀졌는데 우선은 요즘의 추세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5대5로 고민하는 추세가 있고 유도분만이 실패하는 경험담이 많아서 결국에는 이제 응급으로 수술하게 된 사람들이 요즘 되게 많고 그럴 바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선택 제왕을 해서 수술을 한다 이런 이제 선택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몇몇 어르신들 아이들 자연분만이 나와야 한다라거나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제 불편감을 느끼는 엄마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주였죠. 네, 그게 주였죠. 그리고 이제 남편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거 최근에 본 이야기 중에 너무 재밌었는데 둘째를 낳는 와이프에게 이제 남편이 했다는 말이에요. 야, 그거 그냥 콧구멍에서 엄지발가락 나오는 정도 아니겠어? 뭐가 힘들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보통 그 아래 많은 댓글들에 흥분한 엄마들이 그 남편 콧구멍에 발가락을 넣어주세요. 엄지발가락을 꽂아버려라.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이런 어이없는 남편들의 반응도 이제 한몫을 하고 있고 그런 남편들도 여전히 존재하긴 하네.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커뮤니티에서 엄마들이 생각하는 자연분만과 선택 제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25년 전만 해도 무조건 자연분만이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좋은 병원의 기준은 제왕절개 수술을 퍼센테이지가 낮은 병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분만이 정답인 것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커뮤니티를 보니 정말 내가 그 아이를 낳을 때와의 세상과 좀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고민을 그날 저녁 때 남편하고도 좀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여전히 남편은 자연분만에 대한 어떤 당연함?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데 이제 세대가 지나갈수록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도가 되게 많이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엄마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나를 위한 결정 그리고 나에 맞는 선택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게 이제 페미니즘이나 그리고 아까 그 이슈로 됐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진짜 공감을 하는 게 돌 전후쯤 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키울 때만 해도 제가 13년도에 첫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때만 해도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은 약간 맞벌이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보내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이 권유를 하더라고요. 너의 정신건강이 먼저다. 그래야지 아이한테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고 먼저 얘기를 해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좀 일찍 보냈어요. 그때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랑 막 싸우고 또 신랑에게도
좀 뾰족하게 대하고 뭐 이런 부분을 신랑은 이제 먼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것이 엄마의 상태가 좀 편안해야지 그것이 아이한테도 전 가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그래서 커뮤니티 이 글 내에서도 마치 이제 제왕절개를 선택하면 진정한 엄마가 아니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아시다시피 저는 제왕절개를 했는데 처음부터 선택한 건 아니고 저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열려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분만과 제왕, 어쨌든 아이는 엄마가 낳는 것이 맞고, 근데 이것도 엄마가 위대해서 뭐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엄마밖에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나는 사실은 임신했을 때 또 너무 유난히 자리를 양보해라든지 조심해야 된다든지 여성들에게 난 또 오히려 좀 더 반감이 또 조금 있었거든요. 지하철 타고 그때 출퇴근했던 때였는데 배가 점점 불러와도 계속 나는 내 배가 그렇게 부른지 모르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계속 자리 양보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안 안아줬어. 나 괜찮다고. 그런 정신 상태로 애를 낳기 때문에 모유수유도 힘들었고 모유량이 많지 않아서 되게 당연하게 그냥 분유로 했고, 그것과 참된 엄마나 뭐 진정한 엄마, 뭐 모성애 이런 것과 연결시키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선택과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절대적인 엄마의 상 그리고 여성의 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어제 그 한의사분한테 선생님 요새 제가 한 커뮤니티를 보니까 그 엄마들이 이제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에 대한 선택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로 되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속으로는 한의사니까 분명히 자연분만이 옳다고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생각이 많이 의학적으로도 봤을 때 그 사람의 몸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제왕절개가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자연분만이 또 좋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의 문제지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엄마나 아이를 위해 제일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는 우리 여성들이 자기 선택에 대해서 존중받고자 하는 이런 흐름이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데 알고는 싶어요. 저는 자연분만했을 때 의학적으로 어떤 우리 몸에서 그리고 또 제왕절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보면은 되게 많이 사람들의 선택에 도움이 좀 많이 되죠. 맞아요. 아기 낳기 전에 너무 궁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에 커뮤니티에서 정말 엄청 검색을 해서 찾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한참 보다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더 점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차단을 했어요. 보지 않았어요. 애기 낳기 전에 한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저는 이제 그만 봤던 케이스거든요. 나는 사실 아예 안 봐서 관심이 없었고 아예 안 봐서 다른 여자들 다 낳는데 뭐 그게 뭐 대수라고? 예, 선생님. 예.